역사 속 인물을 내 뇌 맘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기획은 한 몇 달 전부터 수달 했죠. 전부터 네. 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뭐 선거도 있었고 이래저래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이제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아주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역사 관련 방송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네. 그냥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고급지고 고급지고. 그러니까 뭐 맨날 색들이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선 색들이만 안 할 거예요? 하겠죠. 근데 일단 포장이 역사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 M장 기획을 굉장히 그 산티 방송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저희 와이프. 제대로 선생님 아니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그건 아니야. 아니 아내분이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좋아는 하는데 나가지 말라. 우리가 이제 좋게 해드릴게요. 네. 되게 느끼하시다. 좋게 해드릴게요. 귀여운데 느끼하세요. 귀끼한 느낌이 있으세요. 귀여운데 느끼한. 자, 아내분이 반대를 하셨군요. 네네. 몰랐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서울시에서 무슨 행사를 했거든요. 3일짜리 행사였는데 3일짜리 행사가 끝나고 네. 무대 철거하는데 어떤 마이크 담당하시는 분이 3일 동안 마이크 채워주다가 간다고 하니까 M장 기획 잘 듣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다음 3일간 숨기다가 어디 내놓기 듣는다고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네. 레지스탕스 같이 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스럽게 와서 얘기해요. M장 기획 보고 있어요. 네. 자, 대놓고 자랑하기 힘든 방송이지만 자, 이 역사 뇌피셜 그놈을 통해서 어디 가서도 즐겨 듣고 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어 보이려고 만든 프로그램. 네. 이건 돈이 안 돼도 쭉 갑니다. 이게 가오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이건 가오용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미지 세신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한 분 한 분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그놈의 역사 뇌를 담당해주실 김재원 역사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진경 씨의 역사쌤으로 또 나오셨죠? 아니 그 예전이고 잘렸어요. 네. 아니 뭐 잘렸더라도 네네네. 한 번 나오면 그거 갖고 계속 먹는 거죠. 그렇죠. 뭐. 작년 네. 한 해 이제 그 네. 같이 했었었죠. 네. 자, 역사 이제 박사님이신데. 박사 이런 얘기가 큰일 납니다. 아직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아삭사. 박사 과정인. 네, 박사 과정. 큰일 났네. 나 박산장을 불렀는데. 문턱에 있어요. 문턱에 있어요.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박사가 아니어도 네. 이 이름 내걸고 있는 사람들은 좀 박사 간판들이 좀 필요해서 불렀거든요. 언제 끝납니까? 박사는 2년 안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2년 안에. 2년 안에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끝냈으면 빠르게 좋겠어요. 빠르게 네.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 일단 제 눈에서 약간 애정도가 떨어진 게 보이시죠? 논문은 수없이 썼다. 논문과 책은 수없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자막에 박사라고 쓰고 괄호 열고 달고 이제 2년 후라고 저희가 기록을 예전- 해두겠습니다. 네. 이년호 박사. 좋은데 이년호 박사. 그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역사도 많은 전공이 있잖아요. 저는 한국 현대사. 현대사, 한국 현대사가 재밌죠. 아픈 역사기도 하지만 재밌죠. 제 또 주전공은 현대사에서도 도시사, 그러니까 부동산사를 했어요. 진짜요? 부동산사도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사라는 건 없는데 이제 네. 제가 쓴 논문들이 다 이제 주택이 어떻게 형성되고 서울에 그래서 땅값이 어떻게 올라가고. 그럼 네, 부동산 그런- 투기 이런 거 잘하겠다. 저희 그런 데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급이 딱 그걸 비판적으로 이제 쓰는 이제 사람이니까. 네. 그래도 뭐 그런 메커니즘 같은 것들은 이해는 충분히. 하려고 하는 네. 편이죠. 네. 지금 자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맞아, 잘하잖아요. 예, 노코멘트 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했다고 하면 부동산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이렇게 학문으로 존재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있어요. 도시사라고 하는 그 네.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워낙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역사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 뇌피셜 그놈에서 수사뇌를 담당해 주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베프입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 네. 베프라고 불러주세요. 네.
약간 어깨 움직임을 그럼요. 이런 거 해줘야지. 왜? 딱 그 느낌이죠. 귀끼한 느낌. 귀여운데 느끼한 느낌. 그렇지만 네. 저는 네. 네. 이제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네. 네. 조선 후기 상속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어요. 오. 아 진짜요? 찐 박사 여기 있네. 사자는 아니에요. 네. 과정 중인. 네. 다시 말하면. 범죄 수사하는 사람이 무슨 역사냐 그랬는데 실제로 네. FBI 국장들 중에 네. 역사 박사들이 많이 있어요. 오.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사가 범죄사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형성사가 그 도시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잭 더 리퍼의 네. 이게 사실은 범죄사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범죄에 정통한 사람들 거꾸로 그래서 그런 수사관들 중에 그런 역사 박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범죄자들 추적하는 거랑 역사 논문 쓰는 거랑 사실 좀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요? 사실관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그 교차 네. 검증해서 논문으로 나오는 건데 네. 사실 뭐 범죄 잡는 네. 것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이게 이제 교양기가 올라가죠 지금 우리가. 제가 원하던 겁니다. 제가 원하던 모습이에요. 방금 진짜 있어 보여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상속사라는 건 조선 시대에 네.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전 조선 제 생각에는 조선 시대는 그냥 우리 아버지 죽으면 그거 그냥 그대로 내 거 되는 뭐 다른 법률 문서나 크게 필요 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전혀 그 네. 맥락이 다른 게 네. 이 말자상속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자상속은 유목민들이 가지는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내보냅니다. 첫째 아들부터. 그래서 징기스칸의 제국이 4개지 않습니까? 네. 큰 아들부터 내보내는 장자 상속이 아니라 말자 상속. 말자 상속. 왜냐하면 그것은 분가를 해야지 세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일본이나 영국은 장자 상속입니다. 섬나라 자원이 적으니까 네. 그걸 같이 뭉쳐야 되는. 근데 근데 우리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균분상속. 음. 왜냐하면 형제들이 나눠 갖는. 그래서 그 형제에는 여자도 포함되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 이전에는 여성들도 상속을 받았어요. 우리 다르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자면 되게 확 들어오는데 네. 이 지금 청취자 수가 떨어지기 아니 너무 재밌어요. 지금 요거를 바랬던 거예요. 제가 원하던 게 이거를 바랬던 거야. 아 있어 보이는 이런 거 네. 갔다 오는 상관없어요. 이거만 사실 하면 돼. 큰 건 아니거든. 장자와 말자 들으면 맞출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데. 그렇죠. 아. 평소 같았으면 여기 저희 집안은 고자 상속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상속 받으셨거든요. 뭐 이런 들이 나가지만 제가 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품격과 풍의를 위해서 이 방송에. 근데 상속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말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런 뭐 여성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네. 조선 전기나 중기까지도 상당히 평등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네. 여자 딸들이 어. 재산권을 특히 행사했구나. 이제 이황 선생이 외가에서 뭐 이렇게 한 맞아요. 것처럼 그런처럼 흔히 말하는 그런 관계들을 풀어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제 주변에 대릴 사위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맞아요. 야, 이황도 대릴 사위였어. 걔는 개백수거든. 근데 맨날 자기를 이황에 비교하더라고. 고려의 왕건이 그 재산의 대부분이 외가 쪽입니다. 왕건은 요동 사람인데 네. 실제 외가를 기반으로 음. 고려가 성립된 거. 뭐 이런 걸 설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적장자 상속이란 게 사실은 조선 후기에 아주 이 협소한 생각만 가지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 네. 제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의 이런 아주 가부장적인 적장 상속이 일본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유죄다 이런 얘기도 있어갖고 네. 좀 어려워지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은 조금 재밌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만족해 하시네요. 굉장히 만족해 하시네요. 진짜 이래서 박사입니다. 박사는 확실한 거죠. 뭐. 표절이나 이런 건 없죠. 아니요, 제가 다음 주 논문을 가져오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는 거 좋아요. 공개했다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은. 네. 추석 잘 다셨죠? 그럼요. 정확히 달았어. 알겠습니다. 자, 김재원 쌤한테도 한번 살짝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나라가 좀 이런 지금의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유교적인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조선 초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죠? 아니요, 조선 초기부터 그랬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가 조금만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유교 탓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유교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특정해서 이런 게 유교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네, 네. 지금 우리의 생활 규범들의 거의 대부분을 네. 어떤 학자분은 100년, 200년 뒤에 네. 지금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리고 조선 후기로 규정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 정도로 문화적 유산을 지금도 갖고 있어서 네. 뭐가 유교인데라고 얘기할 게 사실 딱히 없어요. 음. 다 유교적인 것들이 남아 있는 것들인 네. 거죠. 조선 초기부터 사실 있었어요. 아, 그러면 수백 년 뒤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조선 후기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대한민국 만약에 아. 지금 망해요. 그러면 한 70년 정도 이제 있다가 망한 거잖아요. 아, 그럼 성렬군 건입인 되는 겁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갑자기 박사학위 따야 되거든. 아니, 이 정권에서 박사학위 따야 되거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학위를 주는 게 아니라 뭘 그래. 청와대가 대학인가요? 전 못할 걸로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치 얘기 안 하고 역사 이야기하는 네. 방송입니다. 아니 조선 후기로 볼 수도 있다. 수년 수백 년 뒤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였습니다. 풍습이나 관습으로 봤을 때는 그럼요. 그렇게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요. 뭐 문조가 될 수 있죠. 문조. 지금의 대통령은 문조가 될 수도 있죠. 아, 되게 불편하네. 왜 이렇게 불편해? 저는 못 들은 거다. 네. 그래 문종으로 합시다. 문종. 네, 문종 원래 있구나.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내피셜 그놈의 네. 정치랜다. 정치 뇌를 담당해 주실 네.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석입니다. 양념이죠. 두 분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현실 상황에 빗대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아마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라고 뇌피셜로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증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많으니 저게 많으니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생각입니다.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 잘하신 게 저희가 이제 역사를 표방하지만 네. 제목이 달아놨잖아요. 역사 뇌피셜이라고. 네. 일단 재원 쌤께서 뭐 사실에 기반한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배상훈 교수님께서 또 전문가적인 분석을 또 해주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뇌피셜로 떠들고 맞습니다. 씹고 맛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음. 저희 방송은 예, 이제 역사 덕후분들 진지하게 접근하시는 분들 정중히 사양합니다. 네. 댓글도 철저하게 통제할 생각입니다. 댓글만큼은 제가 철권 통치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지우나요? 네. 지울 겁니다. 싹 지울 거예요. 예. 그래서 달콤한 것들만 남겨놓고. 너무 재밌다. 네. 이런 것들만. 네. 댓글만 보면 굉장히 호시절인 것처럼 그럼요. 보이게끔 딱 할 쇠국 겁니다. 댓글 정책을 펼칠 겁니다. 네. 댓글이 막 10개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다 지워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현재 또 시사평론가로 활동하시는 오창석 씨가 현대 정치와 빗대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시사평론가라는 게 아무 말이나 하는 직업이에요. 그럼요. 말꼬리 잘 안 잡히는. 특히 그런 거 잘하거든요. 하나마나 한 말 많이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념, 윤활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 내피셜 그놈에서 문의 역할을 맡아주실 송소미 아나운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약간 전형적으로 역사를 드라마로 배운 타입이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약간 정치 안 되지. 죄송합니다. 아니. 야, 그 말도 못할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역사 무관심층 그런 사람들이 제 말에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송서미 씨랑 비슷한 수준들이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사실. 예, 그러니까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 역사적 인물에게 뭔가 호기심을 좀 갖는 계기가 된다.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먼저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자에게 휘둘려 폭망한 군주 특집입니다. 네. 김정은 쌤 또 갑자기 얼굴 굳으세요. 아니요, 계속 저희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요. 네, 혹시 저희 김재원 쌤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네. 각자 이런 폭군들 혹시 좀 기억나는 분이나 본인이 좀 이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뭐 광해군이라든가 연산군 뭐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이런 고종 뭐 이런 네. 뜻밖의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 여색을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 그 명성황후와 네. 관계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어쨌든 그때 국권이 좀 무너진 부분이 있잖아요. 휘둘린다는 표현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누구의 책임을 묻다 뭐 이렇게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화이팅이 좀 있는. 아 그래요? 그래요?
덕혜옹주 유명한 그 덕혜옹주가 네. 탄생이 되는 그 순간을 네. 따져 보면 그 이제 국건이 피탈된 네. 얼마 뒤에 이제 생산 활동을 하신. 아. 나라가 망했는데 아, 그 와중에 또 그 와중에 파이팅을 하셔서 덕혜옹주를 나왔어요. 그 슬픔을 그런 걸로 달랠 수도 그치, 있잖아. 약간 그래 저런 시각이에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네, 그거는. 망했고 이 나라 망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서 파이팅을 하셨네. 약간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그 정도로 좀 네, 열정적이셨던 분입니다. 네. 아 실제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군요. 그 와중에도.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분명 히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하기야 뭐 나라가 온전했을 때 애기 씨가 생산되면 축하할 일이지만 네. 국가의 경사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국군 피탈 속에서 했다면 욕을 조금 먹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어려울수록 스트레스는 더 극단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힘들수록 스트레스는 더 극단적으로 보게 영화 돼요. 드라마에서도 많잖아요. 막 회사 망하게 가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막 집에 와가지고 으악! 들어와 문 꽉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약간 영화 해무에 보면은 박유천 씨와 한예리 씨가 나오거든요. 봤어. 그 어선 선실에 숨소리 내면 걸리면 죽어요. 그 와중에 그냥 막 맞아. 해무가 아니고 애무를 막 하더라고. 진짜 자식들이. 야 흥미와 품격 있는 방송이에요. 자연스럽게 M장 스타일로 넘어가고 있는. M장 스타일. M장 스타일이라고 규정 짓지 마세요. 네. 마음이 편해지네요. 알겠습니다. 뭐 네.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창석 씨는 휘둘려라기보다는 가장 여자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네. 의자왕. 삼천궁녀. 뭐 삼천궁녀가 3,000명이 아니었느니 많으니 사실은 뭐 의자왕이 그런 거 아니었다. 이제 다른 역사가가 후대에 기록할 때 그 네. 사람이 방탕해야만 어떤 정통성이 부여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망한 이유를 그 사람한테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우리한테 멸망을 시킨 원죄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가야 되니까 뭐 그렇게 했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네. 여자 하고 군주 또는 뭐 통치자라고 하면은 의자왕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럼 뭐 약간의 부러움도 있고. 네. 3,000명의 좀 그런 게 있네. 네. 예. 그분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의자하셨다는 얘기가 아 가능하죠. 야 김재훈 쌤 당황합니다. 굉장히 찐다. 정치가 힘드니까 의자가 힘듭니다. 아 차라리 이게 낫네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아 차라리 요거는 좀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송소민 씨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사람 중에 꼭 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역사 속 인물 중에서 이렇게 여색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한. 저 약간 탑 오브 탑 있어요. 누구야? 김강우. 김강우. 배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어. 그 사람의 역할은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영화 간신에 보면 연산군. 그 연상군입니다 연상군. 왜 웃지? 그 김강우라고 얘기해. 아니 이게 역사적 인물이 김강우가 있나? 자 그럼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연기한 배우 최수종. 선생님 여럿인데. 최수중이 안 한 배역이 없어 사실은. 맞아 웬만한 왕 다 했지. 아무튼 거기서 막 여자들끼리도 시키잖아요. 자기가 그거 보겠다고. 네. 저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만 하면 좀 폭군은 무조건 김강우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 연산군. 어린 김강우. 폭군은 유아인. 네. 나이가 있는 폭군은 김강우.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유아인은 왜요? 사도 때문에 사도대자 때문에? 아니요. 베테랑. 죄송합니다. 역사 속 인물 얘기하고 있잖아. 너무 문해가 왔네. 너무 문해가. 그러나 이런 기조는 매우 좋습니다. 네. 아니 그 역할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자기 역할을 네. 충실한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네. 말씀을 잘 하신 게 오늘 역사쌤 우리 김재원 역사쌤께서 준비하신 인물도 연산군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연상군. 네. 연산군을 오늘 주제로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그렇게 떠올렸을 때 또라이 딱 했을 때 그다음에 여색 그다음에 뭐 여자 이런 거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아니요. 네. 많은 떠올라요. 분들이 떠오르죠. 네. 영화에서도 많이 이제 그렇게 다뤄졌고. 그죠. 영화나 드라마에 아주 단골 소재죠. 네. 자 그러면 간단한 좀 설명을 연산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쌤. 연산군 뭐부터 설명해도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지금 뭐야? 야, 앞부분이 너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뭘 몇 대왕 이런 것들은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 맞아요. 그냥 연산군이야. 연산군이고 얘가 했었던 악행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식으로. 어떻게 여자에 빠졌는지 어느 정도로 빠져서 이 여자에 빠져서 어느 정도까지 만행을 저질렀는지 네. 뭐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되죠. 만행을 왜 저지르기 시작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면 네. 아빠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이 사람. 음. 왜냐 아버지가 성종이거든. 성종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갑자기 나한테 물어봐. 여기 제 이렇게 고등학교 많은데. 동창 중에 박성준 있습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 아버지 사람이 박성경 씨. 네네네. 네, 아들내미 잘 키운 거로는 뭐 박성경 씨 못 따라가죠. 아 근데 약간 굉장히 막 통치 잘하고 그런 좋은데? 칭찬받는 왕. 맞아요. 성종은 그런 왕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루성자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 나라의 기틀도 좀 잡고, 그다음에 이분이 좀 희한할 정도 신하들과의 대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 어떤 그런 관계를 되게 잘 쌓고, 네. 그 경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서로 네네.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거 네.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군이에요, 성군. 아버지가 너무 완벽한 성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컴플렉스가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열등감 같은 거. 이거 우리 아빠 너무 잘하는 거죠. 실제 범죄사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그럼요. 그 범죄자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그 아버지 혹은 중요한 타자를 먼저 책정을 하고 그것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성격적 특성을 찾아내는 방식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밑에서 성격이 형성됐을 것이고 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반대편에 형성됐을 가능성과 그걸 추정했을 가능성 두 가지 같이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요소를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연산군과 성종 관계를 따지면은 네. 성종의 어두운 면이 연산군이었을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은 범인의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의 어두운 면이 범인의 어떤 면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아 근데 저는 너무 좀 신기한 게요. 보통 아들이 아빠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여자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면은 아들도 나중에 여자친구 때릴 거다. 네. 그리고 아빠가 대머리면 아들도 대머리일 거다. 막 이런 그거 생각. 뭐야? 야, 나 지금 성격을 얘기하는데 예를 잠깐 야, 배우자 때리는 들었어요. 거랑 탈모랑 같은 얘기야 지금 그게 같은 선상에 놓으려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산군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랑 반대로 간 애 아니에요? 근데 성종도 여자 좋아하기로는 그렇죠. 네. 조선 왕 중에 탑3 안에 꼽히는. 그러면 닮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혼재되는 거죠. 약간 섞인 근데 거죠. 닮은 거죠. 닮았는데 동일한 걸 우리는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는 거다. 성종은 이쪽으로 보이는 거고. 동질암처럼 그렇죠. 연산군은 반대쪽이다. 그러니까 어떤 범인을 볼 때 우리는 이쪽밖에 못 보잖아요. 한쪽밖에. 근데 바깥쪽은 못 본다면 그 바깥쪽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성종은 실드가 됐었던 게 일도 잘 하고 그렇죠. 경연도 하고 여자도 좋아했으니까 여자 좋아했던 건 그냥 뭐 왕인데 네, 이게 좀 많이 가려졌던 거고 인자라는 게 부각됐는데 일 잘하면 좀 좋아해도 병원은 뭐 그렇죠. 왕인데 뭐 맞네. 여자 좀 좋아하는 게 큰 흠이 되진 않아요. 광해시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연산도 네. 그 정도의 받쳐주는 신하가 있었다면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성종처럼. 옆에서 네. 잡아줄 그렇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일종의 그 변명도 할 수 있지만 그거 들어볼 만할 수도 있는. 그래서 범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우리 아버지였으면 이런 사고 안 쳤다. 아니 우리 아버지의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런 변명을 많이 하면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쪽 면과 저쪽 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성종과 연산군 이야기로 가볼게요. 근데 이제 연산군은 성종이 신하한테 끌려다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 정치 시스템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조선은 국왕이 절대자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못 해요. 신하들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 균형을 딱 잡아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 연산군이 봤을 때 저게 무슨 절대자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 왕이 아닌데 왜 자꾸 신하한테 저렇게 휘둘려? 허락을 받고 그 경연에서 하면 혼나고 오고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 행동을 못 하게 해요 신하들한테. 경연 자체를 폐지해 버리고 그다음에 말대꾸 이건 아니되옵니다.
너는 이거 능상이야. 이게 능상이 이제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이제 태클 거는 하극상. 네네. 네 그렇죠. 이게 그런 건데 능상 앞으로 나한테 태클 걸면 능상으로 처벌할 능상죄로 처벌할 거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질문할 때 외람되오나 하나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놈들도 계속 있어서 이제 사화라는 네. 말을 다 알아듣네요. 사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신하들한테 이상한 팻말 같은 팻말. 거를 오. 니네 입 닥치고 있어 이런. 아. 신하들 아무 말 하지 마. 무건. 신한테. 그런 거를 이제 달고 다니게끔 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완전 꽉 잡고 있는 거죠. 이제. 네. 그 강아지도 아니고 여기다가 말 못함 이런 거 다. 근데 왕한테는 강아지로 보였을 수 있죠. 그렇게 행동해야 돼. 네. 왜 개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색도 밝히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더딥혀지는 거죠 이미지들이. 네. 저는 변명을 해주면 연산군한테 아니되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히 신하들이 했을 거예요. 여색을 탐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뭐야? 내가 왕인데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변명이지만 내피셜이지만 네. 근데 왕인데 여자들 만나는 것도 맘대로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왕이라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만나서 이게 이제 채홍사라고 네. 전국에서 이제 소문들이 나잖아요. 이때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뭐 커뮤니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소문을 듣는 거예요. 저도 고을 가면 제가 최고야. 네. 그런 거를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가요 채용사들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쁜 친구들을 궁으로 캐스팅 디렉터처럼. 그런 거죠. 오 정확 표현. 네, 캐스팅을 해서 이제 궁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노는데 이제 그게 이제 흥청망청의 기원이 되는 이제 네. 흥청들을 부르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파티를 네. 매일같이. 네. 풀파티. 그치 앞에 연못도 있었겠지. 풀파티지 뭐. 네네네. 고석정 같은 거 있지 않았겠어요? 풀파티지 뭐. 그러니까. 그게 딱 정말 잘 표현한 영화가 네. 왕의 남자. 아. 영화 왕의 남자에서 이렇게 노는 파티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광대들 불러가지고. 네, 광대들 불러다 놀고 놀고. 옆에서 여자들도 같이 이제 춤추고 네. 이렇게. 막 노는 세종대왕 세트 이렇게 술도 이렇게 막 팔고 이런 게 아니고 백냥에 팔고 이렇게 만수르 세트처럼 만수르 세트처럼 뭐 세종대왕 세트 이런 거 다 섞는 정치 얘기한다.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유부녀여도 데려다 오고. 그렇죠. 그게 진짜요? 문제였던 그런 거죠.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다음에 신하들 네, 부인이어도 신하들의 부인인데 이쁜데 이러면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죠. 취하고. 그 취향은 저랑 좀 그러면 뭐 현대사 속에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 없나요? 돌아가시는 분 없나요? 누군데 알려주면 안 돼요? 궁금한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안 물어볼게요. 네네네.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흥청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여기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양날의 검인데 사실 왕의 승언을 입는다는 건 왜냐하면 한 번만 승언을 입고 만약에 버려진다 표현하기 좀 그렇. 근데 왕인 입장에서 버려진 거지. 네, 왕인 입장에서 버려지게 되면은 이분은 결혼도 못 하고 앞으로 그렇죠. 남자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승부수를 띄워. 승은을 입는 건 승부수예요, 승부수. 그러니까 남자 경험은 승은 한 번이 전부 평생이었다. 그럴 수 있는 돌아가시는 거죠.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네. 열려 있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그 한 번의 승은에서 왕의 마음을 제대로 잡는다. 그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버려지고 나서 몰래 만날 수도 있잖아요. 왜? 오 이런 사고. 아니, 평생 혼자 근데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걸리면 바로 바로 거죠. 그냥. 왜냐면 그렇죠. 이분은 이제 왕의 여자가 된 거예요. 한 번의 승은. 왕의 것을 탐했다가는 이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흥청으로 뽑힌 친구들도 네. 그 안에서 엄청난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경쟁을 담은 영화가 간신. 맞아. 네, 봤어요. 그 거기 막 가운데서. 소뼈 같은 거 막 뭐 지금의 시대 정서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질문을 좀 드리자면 옛날 얘기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서미 씨가 그 흥청이라면 흥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모든 걸 걸겠습니까? 한 번 만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남자 못 만날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버려진다 한들 그 뒤에서 몰래 또 만나면 되잖아요. 그 남는 남자들 분명히 있을 거란 그래서 말이에요. 동료들 사이에서 오히려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달래야지 뭐 안 그러면은 이제 힘드시죠. 당연히 이제 평생을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관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욕구나 욕망이 맞아. 남아 있는 분들이 있어서 조인성. 뭔지 알죠? 배우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불편하게. 쌍화점 얘기하는 거예요? 쌍화죠. 쌍화점 얘기를. 네. 자 김강우와 조인성이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프로그램 방향은 많이 멀어지는데 이럴 때 배상훈 교수님한테 갑니다. 성적 욕망하고 범죄 심리하고는 어떻게 연결돼요? 가장 뭐 범죄의 주요 요인이 치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치정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조선 시대 아니면 궁중의 암투사, 네. 방자하고 막 뭐 뿌리고 막 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 사실 욕망이지만 사실은 정치적 권력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암투기지만 그 뒷배에 있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그들을 대표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욕망은 욕심 이런 것들은 권력과 관련된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욕망을 취했던 사람들은 버려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형태의 또 동성애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지만은 아마 그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바라보고 달려드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연상군 이야기 돌아가서 쭉 해주시죠. 너무 재밌네요. 한 번의 승은으로 네.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음.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장녹수. 네, 장녹수 씨 성공하신 케이스잖아요. 성공 말로가 근데 안 좋아서. 네. 근데 뭐 연상군이 있을 때는 완전히 네네. 이제 성공한 케이스. 배팅이 성공한 거죠. 완전 배팅에 성공하신 네. 분이죠. 이분도 일설에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안 나와 남아있는 있어요? 기록은 뭐 실록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말고는 이분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네. 돌싱이었다 정도로 나와 있어요. 돌싱이에요, 돌싱. 사진도 없나요? 그러니까 사진이 나 지금 나 지금 아니 좋았어 이거.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바디 프로필 찍으신 게 있는데 유실됐다. 초상화. 임진왜란때 유실됐어. 바디 프로필 찍으신 게 있는데 순간 머릿속으로 실록에 사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사실 너무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얼굴이 궁금하니까. 강성현 씨가 잠깐 떠오르긴 했는데 강성현 씨면은 뭐. 네, 남아있지는 않죠. 근데 생긴 거에 대해서도 딱히 묘사는 없어요. 아 근데 그런 묘사는 있어요. 나이에 비해 어리게 생겼다. 동안이었다. 동안이다, 동안. 형이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죠. 사실 연상보다 나이가 서른이네. 많죠. 많았죠, 네, 많았고. 연상인데 네, 연상이었죠. 연상인데 뭐 15, 6세로 보여. 미안해요, 죄송해요. 연상님. 개그맨도 맨날 웃기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30이 넘었는데 얼굴은 16살 정도로 보였다. 완전히 동안. 근데 보통 완전히 일설에는 양인이었다, 아니면 기생이었다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죠. 네. 양인이었다면 서양. 이런. 나 지금 꼭 참았잖아. 그 질문 꼭 참았잖아. 그래요? 이런 분위기였군요. 아니 하나에 빠지기 힘들거든. 이 시대 왕이 돌싱한테 빠지기 힘들어. 이 정도로 분위기 좋을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거야. 나도 생각나고 있었는데. 궁금하다니까. 양인. 이분이 어떻게 사로잡냐면 연상군이 유모 밑에서 크거든요. 엄마가 이제 폐선이 되면서 네. 궁궐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모한테 커서 그런지 이거 뭐 나중에 여쭤보기 나오겠는데 연상을 좋아했대요. 실제로. 엄마의 부재에 대한 그것 네.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제 밀프 성향이라고 그러죠. 밀프가 뭐야? 뭐냐면은 응. 이건 이제 범죄 심리나 심리에서는데 여성의 가슴 유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더. 특별한 부위에 네. 집착을. 접촉성 이런 어떤 성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네. 차지연 씨가 그 전 먹이는 그런 씬이 있잖아요. 그 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연산을 분석했던 사람들한테 이건 분명히 연산한테는
특정한 신체 부위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건 거의 뭐 정설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설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송선미 씨는 그때 배팅해도 안 됐었겠네요. 왜요? 양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장녹수는 그 상황을 잘 이용했을 수 있어요. 자기의 몸이나 이런 것들을 눈에 띄게 해서 그걸 이용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죄송한데 김재원 쌤 뭘 이렇게 계속 부쩍부쩍 쓰고 있어요. 긴장하는 버릇이 낙서하시나 봐요. 네네 아닙니다. 요 정도 가지고 그래요. 이거 한 1단계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가장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실제로. 맞아요. 막 그 감히 네. 왕한테 할 수 없는 행동들, 개처럼 기어다니게 한다거나, 약간 SM적 네. 네. 그런 그렇지. 것들을 이제 막 시킨다거나, 뭐 핥아라 뭐 어디 해라 이런 것들 예, 때문에 이런 짓을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게 이분이 네.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둘 관계가 네. 끈적하게 맞아. 이게 되는. 말 위에서도 했대요. 맞죠? 말 위에서 뭘 해요? 아니요? 아니 그런 것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말 연상군은 말 위에서도 했다. 뭐 이분은 그런 거 안 가리죠. 이분은 약간 본인이 말이었겠지. 뭐. 금기시된 거를 좀 그렇죠. 많이 가요. 예를 들면 그 절이 있는데 네. 그 절이 어떤 절이냐면 조선 시대에 이제 왕실의 왕사 여성들이 같은 거. 예, 네. 여성들이 주로 왕실의 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산군 입장에서는 먼 친척일 수 있는 분들이 네. 있는 절에 가서 강간을 하는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런 행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걸 이 이제 장녹수가 역이용해서 완전히 캐치한 거지. 이거 자기 사이코패스 사람.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왕 대비 그 대왕 대비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네. 그 왕실의 여자들을 강간을 함으로써 복수심이 대체했다는 것도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산군이 있었던 그 어머니에 대한 네. 그런 어떤 접촉성 성애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자는 아니지만은 최초의 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땐 두 가지 이설이 있을 수 가능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표현 교태와 아양에 푹 빠졌다 이런 실록이 나와 있는 네,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아양. 네, 그 실록에 이 정도로 나와 있으면 장난 아니라는 거. 아, 실록은 많이 그래도 그럼요. 좀 깎아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실제보다? 이제 이후에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잖아요. 네. 그때 쓰여진 거라서 정치적 반대자를 쓰는 네, 이제 약간 이제 조금 과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원래 그런 원칙은 있어요. 실록을 쓸 때는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없는 이야기를 쓴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관의 약간 그런 직업 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네. 것이다. 교태와 아양은 오창석 씨가 여성 꼬실 때도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장난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우리요? 어떻게 해드릴까? 우리 김전 선생님 보고 하지 마세요. 아, 또 제가 또 결혼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유재석 또 결혼했다고 하니까. 아, 교태와 아양이 넘쳐난다. 오늘 저 아랫입술을 여러 번 깨우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우리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렇군요. 네. 사실 근데 교태란 말이 교태전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었어요. 교태전이란요? 그러니까 왕비가 사는 전각 이름. 그 교태전 전각. 다른 교태전인 줄 알았어. 교태 전쟁 이런 건 줄 알았어. 그죠. 교태로 저는 이렇게 16강, 32강 하죠. 교태 많아. 아니 계속 듣다 보면 저랑 네. 수준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나는 막 웃길 나가는 거지. 다 아는데 뭔 척하게 웃겨야 됐나? 근데 이제 장녹수도 이제 그거를 안 거죠. 왕한테 이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네. 이제 폭정을 이제 저지르기 시작해요. 이제 돈도 모으고 이제 재산도 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비슷한 기생 중에 한 명이 자기 치마를 밟아요. 지나가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왕한테 얘기해서 죽입니다. 치마 발랐다고? 네, 치마를 밟고. 이거 약간 클럽에서 어깨빵 했다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네, 자기 권위를.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네, 나는 네 힘을 보여주는 거구나. 나는 너 급이 달라. 어디 감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주로 처벌로 나타나죠. 네. 사실 저는 그 기생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옥지화라는 기생인데 아예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는. 야,
선행학습하지 말라 그랬지. 네 입에서 지금 옥지화가 나오는 게 맞아? 궁금하잖아요. 진짜 궁금했거든요. 방송 망치려고 저거. 옥지화도 사진이 없어서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그만큼 이분이 무슨 뭐 그런 인물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핫한 정말 사람 그냥 지나가다 밟은 거예요. 음. 근데 그냥 기생이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남았구나. 그렇죠. 오히려 죽어서 이름이 남기죠. 뭐 물론 조선시대 때 뭐 억울하게 죽은 인물들이 한두 명이겠냐마는 야 치맛자락 밟았다고 죽은 것도 진짜로 억울한 죽음 중에 하나겠네요. 참형을 당하셨습니다. 참형을 게다가 목이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늘 그 정치가 개입되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위력을 꼭 과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도 비유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권력과 관련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느 권위를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짓밟습니다. 네. 그거랑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김지원 쌤? 네. 이것도 역사적 팩트잖아요. 그럼요. 아, 훌륭한 저는 예시. 김지원 예. 선생님이라서 김지원 수석 생각났어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네. 쭉 가주시죠. 네. 네. 이제 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연산군의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네. 정실 부인을 찾아요. 죽기 직전에. 야 원래 남자들이 그 똑같네. 죽을 때 되면 돌아온다고 저기. 이제 중종반정으로 이제 유배를 가거든요. 유배를 가고 이제 장목수는 당연히 죽고 끌려갔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진짜 정실 마누라를 그리워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왕위에 있을 때 네. 정실 부인 말은 또 들어요. 뭐 말린다 그만하세요라고 네. 하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이 사람한테 같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연산을 이해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음. 우리가 연산을 굉장히 폭군이고 완전히 개새끼로 생각하지만은 자기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가정을 지키는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남자로서는 사실 그 부분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산군의 왕비는 굉장히 정숙한 사람으로 사로 그렇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세자빈이죠. 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적이에요. 아마 연산도 자신의 가진 트라우마를 표출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본 모습은 자신의 가정 속에서는 정상적이고 싶었던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이제 연산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아니 현대사회 범죄 중에서도 굉장한 흉악범인데 집에서는 굉장히 좀 그렇죠. 맞아요. 자상한 아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이 네. 가정이 없고 완전히 혼자 아닙니다. 자기 집 다 있습니다. 어. 부인이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되게 어떤 자상한 아빠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많고. 굉장히 잘해주고 근데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날라다니는 형태가 되는. 그게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분노의 표상이 아닌 것의 보상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군이 했던 복정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 성적인 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뭐든 너무 내 취향 네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백성들에게 했던 네. 복정. 백성들에게 했었던 폭정 중에 제일 그거는 땅을 뺏어요. 백성의 땅을. 이분이 사냥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사냥. 네. 무슨 금모죠? 왕이 사냥을 나가는 걸 원래는 그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활 쏘는 거 훈련도 하고 이런 건데 네. 이분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사슴 쏴주고 이러는 걸 좋아해 가지고 근데 사냥을 탈생 자체에 흥미를 갖고 있었구나. 약간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좋아해서 자기 사냥터를 늘려가기 시작해요. 네. 근데 사냥터가 뭐 왕이라고 해가지고 다 사적으로 조선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다 자기 땅이 있는 거죠. 네. 주인이 있는 거죠. 그거를 뺏어요. 사유지를. 사유지를 뺏어서 보면,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금산 조치를 내리고 못 들어와 여기는 여기서는 나 사냥만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짓거리들을 이제 한다거나. 쫓아내는 거죠. 네. 강제로 뺀 입산 금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못 되는 들어와 거죠. 여기 사냥. 산 주인에게도 입산 금지를. 네.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그 다 쫓겨나는 네,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그냥 집을 아예 잃어버리는. 다시 들어가면 죽이고. 생활 터전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토지는 가장 민감한 문제. 아, 그럼요. 그렇죠. 현대에서도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가 막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도 불편하세요? 입을 안 닫는 왜 자꾸 아랫입 두께 보세요? 뭐 현대 정치 네 글자만 나오는데 되게 긴장을 하시네. 아닙니다. 이거는 네네. 네. 그 정도 근데 땅을 빼앗는다? 아 이거는 뭐 엄청난 거지. 이제 변명을 한번 해드리면은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자 연산 측 변호사. 연산 측 변호는 뭐냐면 네. 워낙 그 신하들의 권세가 강해서 사적으로 소유했던 땅들이 많았다. 연산은 혹시라도 네. 그 이 신하들의 그거를 깨트리려고 일부러 가서 이거 하지 않았을까라는 변명을 자금해 봅니다. 사냥을 빌미 삼아서 권력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강화시킬 위해서.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변명을 참 감히 해봅니다. 네네. 아니 이렇게 저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럼요. 사극에서 보면은 이제 왕권이 강화될 때는 보통 신하들의 사병협파 그렇죠.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거의 일환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산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 그럼 해봅니다. 궁금한 게 그럼 연산군은 잘한 건 없어요? 김전 사칙 선생님. 연산. 연산군 대사는 기가 막히셨다 그러고. 암산천재. 연산군이 초기에는 멀쩡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적장자 출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죠. 이게 조선 시대에는 당연히 장자가 다 상속을 해가지고 왕이 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왕이 손에 꼽혀요. 그렇죠. 거의 차남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누구 어디 세종 갔다 삼남. 있거나.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분이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정통성과 왕권을 사실 가진 상태로 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하들도 처음에 왕 됐으니까 힘도 좀 실어주고 이러면서 네. 그때는 잘해요. 초기까지는. 그러면 좀 잘하는 행동이라고 억지로 짜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왕처럼 해요. 평범한 왕처럼 해요. 예. 아버지 성군을 유지하는 것도 잘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도 잘하는 거죠. 유지만 시켜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몇 년을 유지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딱빡 본 거죠. 아버지는 안 그러셨습니다. 네. 성종께서는 안 그러셨습니다. 선친께서는 안 그러셨습니다. 이 말이 엄청 제일 거슬리는 말이었겠네. 이 사람한테는 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절대자여야 하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또 가계를 쭉 이렇게 보면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네. 세조예요. 음, 수양대군이에요. 그렇죠. 수양대군. 그러니까 그런 또 피도 있는 거죠. 만만치 않지 성격이. 네, 그렇는데 수양대군 때만 하더라도 왕이 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성종은 그 수양대군 이제 세조가 된 이후에 좀 삐뚤어진 그런 신하와 왕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신하랑 좀 더 적극적으로 협치. 스킨십을 네. 했던 왕이었어요. 일부러 그거에 더. 네, 그렇죠. 그거에 반작용이었던 거죠. 이제 사람은. 조금 붙이면은 태종이 강했잖아요. 네. 세종이 협치했고 그 밑에 있었던 세조가 아주 작사를 내놨고 보통 이제 육조 직계제라고 하고 재상 합일제 이렇게 이게 반복되거든요. 육조 직계제 직접 자기가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안 돼. 재상들한테 맡기는 이게 반복되는데 아마 성종과 연산군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종은 이제 맡기지만 아닌데라고 해서 뭘 하려고 한 부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역사는 결국 계속 그 정반합의 연속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왔다 갔다. 그럼 만약에 승자의 역사니까 역사는 연산이 초반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렸던 아버지와 함께 썼던 신하들의 기득권을 좀 혁파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막히니까 다소 폭력적으로 비화됐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좋은 말로 했을 때는 안 들으니까. 아니 들어먹겠어요. 자기는 성종이라고는 훌륭한 사람의 신하였는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네. 사실 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고 정치 경험도 없는 연산이 뭐라고 해. 나 같아도 좀 이 갸웃거리면은 연산이 빡치는 거지. 뭐 내 말을 안 들어 이 새끼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파란이 벌어질 수 있는 네, 부분. 알겠습니다. 연산군과 장독수의 이 말년도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됐는지. 이제 중종반전이 일어나기 한 열흘 정도 전에 네. 낌새를 차려요. 지가 생각해도 이 너무한 거죠. 네. 낌새를 차리고 술자리에서 네.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이거 뭐 실록에 남아 있는 네. 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변이 한번 날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네. 연상군이? 네. 아 이거 분명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때 이제 장녹수가 옆에서 또 우쭈쭈. 전 물려주는군요 또. 왜? 아니야 젖을 물려주고. 아 영화 영화.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 다 보는데 물려. 되게 상상을 하면서 들어야 더 재밌거든요. 왕의 남자나 가시나도 그게 나오죠. 네. 예.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이건 제 상상입니다. 영상인데. 우쭈쭈가 팩트고. 네. 그런 상태로 이제 불안함을 계속 가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실제로 이제 중종 반정은 되게 특이하게 네. 중종이 왕위를 뺏으려고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빡쳐 있던 신하들이 패하고 중종을 세운 거죠. 중종을 세운 네. 거거든요. 약간 탄핵 같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반정이에요. 반정. 예, 조선의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제 반정인 거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연산군은 유배를 가게 되고 죽이지는 않아요. 네. 죽이지는 않아서 이제 유배를 보내고 장녹수는 바로 또 차명. 그렇죠. 그건 차명을 당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끌고 가요 시체를. 네. 시체를 끌고 이제 가는데 사람들은 왕한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왕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해도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한테 돌은 던지지 않아요. 왕은 아버지잖아요. 아. 그래서 장녹수한테 사람들이 이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참여이 됐는데. 쟤 때문에 왕이 이에 헷가닥 갔던 거지 왕이 잘못한 건 아니다. 모든 잘못을 이제 장녹수에게 여성한테 뒤집어.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서 돌멩이 이제 시체에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좀 불쌍하네. 장녹수도. 이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크게 한번 배팅해서 성공하셨던 분이었는데 네. 말로는 연산군은 사실 그냥 유배 가서 이제 그냥 죽는 거고. 그 장면만 보면 불쌍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했던 악행들이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네. 그렇게 죽습니다. 네. 비극적인 말로를 네. 맞이합니다. 둘 다. 근데 그 연산군이 나중에 정실 부인을 다시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 둘은 연결이 되나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네,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유배 갔으니까. 그렇지. 아, 유배를 유배지는 아무도 이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네, 만날 수 없었죠. 그러면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뭐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뭐 얼굴 보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궁금할 수 있지. 마지막이니까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유배 가서 혹시 골프 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그렇진 않았나요?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긴 골프 들어오기 전이니까. 네. 전 까부는 백성들한테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왜 또 아랫입 숙여주세요? 전도하는 욕해도 됩니다. 그래. 아, 전동을 풀어줍니까? 다른 기준이 있네. 조금만 더 풀어주세요.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이어나가면서 한 명씩 풀어봅시다. 그렇죠. 해금하는 맛이 또 있어요. 네. 유배할 때 자치기 엄청 했대요. 소위 우리가 이제 폭군으로 기억했던 철권 통치했던 왕들이 보면 대부분 호색한들이에요. 이게 결국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건가? 근데 그거는 좀 저는 사실은 두 가지도 있다. 보여주기도 있었다. 실제로 뭐 섹스를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의 니네 여자도 다 뺏을 수 있는 뭔가 권력을 그걸 그렇죠. 통해서 부리는 거죠. 권력을 보여주는 가장 이 보여주기의 최고는 내 주변에 니들이 가지지 못하는 걸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있는데 실제로 인간의 섹스의 능력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그런 어떤 권력 보여주기 퍼포먼스일 수 있다라고 이 하는 정도 거죠. 세 이렇게. 이 정도 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승자의 기록처럼 나중에 이제 아이 완전히 개새끼 말새끼 썼던 거는 그걸 해석하는 부분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히틀러라든가 아니면 이제 독재자들이 딱히 그렇게 뭐 정력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순수주의자들이 많아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예. 여생 얘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네. 순수주의자들이 많다는 거는 그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히틀러는 오히려 동성애 얘기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왜냐면 워낙 그 여성의 둔부와 이렇게 표현이 엉덩이와 이걸 봤을 때 목소리 봤을 때 실제로는 여성 호르몬이 과다해서 뭐 유분증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런 부분도 이제 있어갖고 아 성소수자였을 것이다라고. 예, 그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는 그래서 그 OSS에서는 히틀러의 그거를 이 성향을 분석할 때 여성형으로 많이 분석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히틀러 때문에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생겼대요. 그렇죠. 진짜요? 실제로. 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의 우리가 이제 범죄를 추적한다고 생각하지만 원래의 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적국의
특히 히틀러의 그 정책적 판단이 성격적으로 어떨 것인가에 대한 미국 심리학자들이 한번 실험을 했는데 그걸 미국의 전략정보 CIA 전신이죠. 네. 거기서 이제 채택을 한 겁니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심리학자들이 모여갖고 갖가지 정보를 통해서 히틀러에 대한 심리 분석을 했어요. 행동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무 자세하잖아. 그래서 에이 거짓말. 이거 쓰레기통에 저 캐비넷에 넣었대요. 너무 자세해서 오히려 더 허구같이 보였구나. 네. 근데 당시에는. 실제로 45년도에 종전이 되고 한국전쟁 전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어디까지 맞았냐면은 39년에 폴란드 침공의 시간까지 맞췄어요. 그리고 지역까지 맞췄어요. 그 탱크를 이용해서 프로파일링으로. 예, 맞췄어요. 왜냐하면 성격상 이 사람은 적격전을 하고 새벽을 선호하고 어디를 먼저 친 거 이게 딱 나왔던 거예요. 이게 뒤에 보니까 프랑스 침공과 네. 소련 침공까지도 다 맞췄던 시간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것이 노출되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OSS 그러니까 CIA에서는 이건 우리만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과 입을 봉해고 이거를 이 하나의 매뉴얼로 해갖고 오랫동안 하다가 20년 뒤에 이제 더 이상 이게 이제 비밀이 해제돼야 되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예, 그때 이제 민간으로 풀려갖고 뉴욕 연쇄폭파범 그때 이제 프로파일링이 민간에 전수된 게 그것 때문에 이유가. CIA만 자기네들만 갖고 있던 예, 기술이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때 냉전이 됐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흔히 말하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거의 매일 모습을 행동 분석을 해갖고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 직보하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그 모습을 매일 보게 되는. 그럼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링, 범죄 프로파일링은 원래 이 첩보 기술 중에 하나였군요. 첩보 기술입니다. 사실 심리 첩보 기술이고 그게 발전돼서 심리 고문 기술 그것도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부가라이브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어떻게 고문해야 되는 게 다 프로파일러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문하는 500가지 기술이란 그 네. 보고서가 네. 나중에 공개돼 갖고 프로파일러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행동 성향 심리 분석을 하다 보니 어떻게 역으로 하면 이 사람의 심리가 위축될 것인가를 찾아낸 거구나. 그래서 쉽게 몇 마디 안 했는데 자백을 하고 또 그게 나오면 자살을 하고 자살시키는 방법도 연구된 거죠. 고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분석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재원 쌤 같은 경우 윤석열 바로 분석 1시간 만에 분석돼요. 지금. 자격증 없이 분석.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욕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 바로 쫄았잖아요. CIA가 그렇게 정확하게. 옆에 혹시 뭐 중요한 뭐 법사가 있었던 건 아니죠 미국에? 그럼 법사 야, 여기 중요한 개그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재밌네. 네. 아 중요해요. 네. 네. 나중에 김지원 쌤이랑 정치 방송하면 너무 재밌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산군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는데 저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주 흡족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이렇게 저렇게. 서민 씨는 연산군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재밌다. 이런 너무 단답형이잖아. 그래요. 남들 하나도 없었네요. 재미가 있으면 되지. 뭐. 그럼요. 네. 저도 그냥 있어 보이는 느낌만 남으면 되거든요. 네. 자 이걸로 뭘 배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역덕후 분들 다 나가자, 일단 나가자. 여러분들이 싸울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 알겠습니다. 김재원 쌤 오늘 너무 재밌게 얘기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인물을 데리고 오실지 자 기대가 되고요. 네. 첫 회인데도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그 M장기획의 주로 방송이 이제 웃기는 방송이었으면 이 방송은 재미있는 방송. 웃긴 것과 재미있는 건 좀 다른데 네.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고자 이제 장원이 형도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도 첫 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케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약간 그 운전하시면서 가족들 태우고 운전하면서 들어도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방송 중에 그럴 만한 방송이 아무도 없잖아요. 요건 될 것 같아. 왜냐면 다른 방송 다 혼자 운전할 때 이 방송은 이제 저희 청취자들은 거의 대부분 1인 가족. 900만입니다. 아, 1인 가족. 네. 네. 옆에 누구 그냥 친구만 있어도 아내만 있어도 부끄럽거든요. 네. 아내분도 반대하셨다면서요. 네네네. 네. 드디어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흡족해하겠네요. 우리 방송 수준이면 뭐 공중파 라디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부적절한 단어도 없었어. 네.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인데 네. 너무 착하게 방송을 한 게 아닌가라는 오늘 좀 많이 참는 것 같더라고 표정이. 너무 착했어 오늘.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회라 사실 이제 워밍업 느낌으로 맞아요. 한 거란데 저는 앞으로 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마디씩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네. 당부의 말씀도 좋으니까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죠. 첫 방이라 뭐가 많네요. 네. 이거 뭐 마지막 말? 저요? 하민 씨부터 하세요. 저요? 다음 주에 부디 만날 수 있기를 이렇게 할게요. 너는 계속 갈 것 같아. 생각했던 건 이상으로 멍청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함께 해주세요. 네. 원하지 않는다니까 발전하는 모습. 발전하면 넌 그때 잘리는 거야. 좀 똑똑해진다 싶으면 다른 분이 와 계실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바보들 많거든요. 지금. 네. 생각보다는 부끄럽지 않은 방송이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와이프한테도 이 정도면 자신 있게 네. 들어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접근성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첫 회는 좀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회를 거듭할수록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치 이야기를요. 그렇죠. 농담이고. 네, 저 균형을 잘 잡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우리 그 배상훈 교수님이랑 김재원 쌤의 케미가 좋아서 천만다행이었다. 왜냐면 나머지 3명 방송 같이 한 적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요 조합이 과연 가능할까는 두 분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생각보다 두 분이 중간 중간에 잘 치고 들어오시고 본인의 또 전문 뭔데 분야가 네가 두 분을 평가해? 두 분의 분야가 너무 뚜렷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았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광고주분들 보셨죠? 자, 광고하기 좋습니다. 사실 M장기에게 이제 광고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는데 부끄러움 없이 어디 가서 이 프로그램을 광고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이 많은 광고주분들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예, 전 뭐 어제 재밌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역사 뇌피셜 그놈 첫 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